안녕하세요. 컴퓨터 실습 곽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열에다가 이제 어떤 값들을 바꿔가지고 그걸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들을 하면서 어떤 이제 선 같은 거를 그어가지고 경사선 같은 거 이제 긋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약간 좀 더 의미가 있는 도형 개념의 그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있는 내용에서 약간 이제 대각선 말고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의 코드를 참고 코드로 올려놨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싹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코드가 난이도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코드를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셔도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코드를 그냥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선입니다. 제가 이 값을 이제 좌표가 이제 시작 좌표, 끝 좌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그려도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그려줘요. 뭐 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까지 쫙 루프로 돌면서 긴 쪽 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y축이 길죠. y축이 길면 y축으로 이렇게 쫙 루프를 돌면서 요 증가값만큼만 x축을 반영해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할 게 생각보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작성해서 보신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만든 코드인데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길고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걸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참고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코드 자체보다도 그런 어떤 이제 일단 이거는 상당히 실용적인 코드죠. 왜냐면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두 점을 있는 선을 그린다는 거는 실제 우리가 뭐 그림판에서도 쓰고 그 외에서도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드들도 있던 포문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뭐 굳이 새로운 게 들어갔다면 여기 ABS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절대값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가 돼도 그걸 플러스로 바꿔주는 그런 문법인데 그 정도 하나가 이제 추가돼서 뭐 직접 짤 수도 있죠. 그냥 코드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쓴 건데 그런 정도의 개념만 있고 그다음에 포문만 있으면 이런 어떤 두 점을 긋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로직을 잘만 짜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그 수업은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이제 그려보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이제 100 바이 100이죠. 그럼 100 바이 100 공간에 이거를 이렇게 사각형을 꽉 채우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끝점 y가 0이고 x가 50, 그러니까 50콤마 0이죠. 50콤마 0에서 이렇게 점점 밑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점들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점들을 찍는다는 표현보다는 배열의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을 250으로 바꿀 겁니다. 이걸 이제 xy로 표현하면 제일 위에는 50,0 또는 50,1, 그러니까 처음에 두 점은 하나로 찍어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면서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벌어지는데, 자 보시면 이게 높이가 100이잖아요. 저희가 사각형이 높이가 100인 사각형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경사가 50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가파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돌려가지고 모양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을 내려가는 동안에 여기는 50을 변하죠. 좌표가. 그러니까 y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50을 기준으로 이쪽 왼쪽 점은 50 빼기
y만큼 그러니까 y의 반만큼 커지는 겁니다. 요 간격이. 여기는 50 더하기 y의 반만큼 커지는 거고, 왜냐면 이게 y는 100이 내려가는 동안 이 옆으로 이제 커지는 거는 50만큼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코드를 가만히 보면 y가 0부터 100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y가 이제 내려갈 때 x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50 빼기 y 나누기 2. 근데 이제 이게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인덱스잖아요. 인덱스는 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인트를 씌워가지고 이 소수점을 잘라줍니다. 그냥 정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0이잖아요, y가. 그러니까 50 위에 이렇게 딱 점이 찍히는 겁니다. 두 번 다 똑같은 점을 찍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0이니까. 근데 이제 점점 y가 커지면서 y 빼기 1, 50 빼기 1, 50 더하기 1. 그 다음에 50 빼기 2, 5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이제 점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탁탁, 탁탁, 탁탁 이렇게 그려주는 코드예요. 그리고 자, 요 부분 이때, 저희가 이제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 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50 바이 50을 찍고 싶다. 그럴 때는 y에 50을 곱한 다음에 다시 그 x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어떤 그냥 0부터 만까지의 패턴 가지고 바로 점을 찍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y와 x로 해석해가지고 인덱스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 예, 그거를 쓰면 더 편한 경우를 이제 한 예로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y에다가 100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x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yx의 인덱스 값이 생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50대 50이면 50 곱하기 100 해서 5000 더하기 다시 50 해가지고 5050번이 이 이미지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가신다면 확인하는 코드로서 한번 이 안을 가득 채워보세요. 훨씬 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이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점 두 개를 찍잖아요. 점 두 개를 찍는 게 아니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50 빼기 x에서 50 더하기 x까지. 그렇죠. 50 빼기 x가 아니라 50 빼기 y 나누기 2로부터 50 더하기 y 나누기 2까지를 채워주는 거니까 요 부분이 점 두 개를 찍고 끝난 게 아니라 포문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일단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지고선 이 코드가 이해 가신다면 이걸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제 바로 이거의 정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밑에 있는 지우개 코드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새로 치기 귀찮으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은 점 두 개를, 그러니까 값 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걸로 점 두 개를 찍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를 이제 레인지로, 포문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죠. x의 시작점은 50 빼기 int y 나누기 2예요. 그 다음에 끝점은 50 더하기 int y 나누기 2고, 그렇죠? 물론 여기 더하기 1을 해야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레인지는 전까지란 뜻이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그려도 한 칸 차이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려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점까지의 거리에 이거 대신 이제 x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포문으로 하니까 이제는 점 두 개 찍는 게 아니고 그 영역을 쫙 메꾸는 거죠. 그 영역이 x가 50에서 간격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간격만큼 빼진 숫자에서 더해진 숫자까지 쭉 변하면서 그 값을 255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쭉 보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거는 또 훈련하실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y와 x 개념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어떤 도형 개념에서는 훨씬 편한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거를 1차원에서 바꿀 때는 이렇게 한다. 물론 이제 이걸 이제 2차원으로 다루면 훨씬 더 편해져요. 만약에 이게 이제 2차원으로 저희가 배열을 100 by 100으로 잡았다면 그냥 AR, Y, X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1차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차원을 1만 개를 잡아서 그걸 그릴 때만,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줄 때만 2차원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인덱스 변환을 직접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사각형인데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백이 10인, 그러니까 위에서 10칸만큼 떨어진, 옆으로도 10칸만큼 떨어진 이런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포문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하려면 좀 복잡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윗줄과 아랫줄을 긋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10,10에서 90,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0,90에서 90,90이 되고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윗줄 아랫줄 그리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10에서 90까지 x가 쭉 변하면서 이게 이제 y잖아요. y가 10일 때 선을 그 좌표에 있는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90일 때 선을 하나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리는 코드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걸 복사해서 제가 세로줄 그리는 코드도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x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y가 10부터 90까지 변해서 세로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대신 한쪽은 여기가 x잖아요. 10에서 이렇게 밑으로 그려주고 하나는 90에서 이렇게 밑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두 코드를 합치면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쓸데가 많은,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나 뭐 어떤 컴퓨터에 우리가 화면에 보는 거에서는 이런 사각형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좌표를 바꾸면 지금은 10, 90으로 되어 있지만 이 좌표를 예를 들어서 20, 80으로 변환하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자, 보시면 똑같은 레인지를 이렇게 포문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포문을 이 두 개를 굳이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x와 y를 나눠서 있지만 결국은 이거를 그렇다면 x와 y를 둘 다 제가 여기다가 n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y 자리에다가는 n으로 쓰고 또 x 자리도 여기다가 다시 n으로 쓰면 마찬가지로 코드가 나오죠. 즉 한 번에 10부터 90을 쭉 움직이면서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모양을 이제 해봤는데 끝으로 이번 시간의 끝으로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다음 모양을 그리자 하고서 여기 이미지를 추가하는 걸 빼먹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 수업 자료를 보실 때는 이미지를 여기 그린 거를 캡처해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각형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전부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이 일정 간격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10단위로 할게요. 10단위로 해서 이 사각형 크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 정도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10칸 떨어진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칸 떨어진 사각형을 그리고 30칸 떨어진 사각형을 연속적으로 쭉 그리는 거예요. 이 코드에서. 그렇다면 그런 이중 루프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죠. 지금 루프 하나짜리로 사각형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중 루프로 바꿔서 사각형을 여러 개를 쭉 그리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럴 때는 먼저 요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합시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려는 단일 패턴이잖아요. 하나를 그릴 때의 케이스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여백에 따라서 사각형의 크기가 바뀌기 위해서 요거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를 여백으로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여백이 여백을 뭘로 할까요? S 스페이스에 S로 할게요. 네. 만약에 S다. 그렇다면 여기는 100백의 S가 되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S는 10으로 놓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할게요. 역시 또 10으로 되어 있는 거는 S로, 90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0백이 S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10으로 되어 있는 거는 S로, 여기는 이제 100백이 S를 할 때는 괄호를 붙여줘야겠죠. 네. 이렇게요. 자, 빼먹을 게 없는지 일단은 돌려볼게요. 자,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S 값을 바꿔볼게요. 20으로 하면 좀 더 작은 사각형이 나왔죠. 30으로 하면 좀 더 작은 사각형이 나오고 여백만큼 이걸 그리는 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개까지 그릴 수 있을까요? 90에서 시작해서 90, 10, 80, 20, 60, 40, 60, 40, 80, 70, 60, 50은 50, 50이니까 점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50, 50은 빼고 그러면 60까지가 좋겠네요. 그래서 10에서 60까지 S가 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포문으로 다시 S는 10에서 이건 Y문이죠. 10에서 60까지로 40까지죠.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10에서 40까지로 변하면서 찍는다. 단 이렇게 두면 10, 11, 12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10단위로 변하면서 그리고 S 값은 여기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줄 쓴 거죠. S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포문으로 다시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이고 싶으면 5단위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2단위로 찍으면 되게 촘촘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동심원의 사각형 버전 이런 모양도 찍는 예제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뭐 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그림 작업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어떤 이 포문의 루프의 패턴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하는 예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도형이 아니라 색칠로 해보겠습니다. 뭐 색칠이라고 해도 이건 흑백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색칠은 못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0과 255만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다른 값들을 넣어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색상 변화로 화면에 표현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끊고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